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북항 일원 해안선을 따라 원도심을 잇는 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현안 협력 차원에서 나온 이 계획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영도구와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일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영도선과 우암 간만선, 시베이선 등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해 경제성을 높인 방안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항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던 영도선과 우암 간만선을 도시철도망 계획의 사업순위 두 번째인 시베이선과 연계 통합하여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항선은 총 사업비 7,240억 원을 투입해 24.21km 구간에 모두 41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특히 노선이 영도와 북항 등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만큼 차량 시스템은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 방식의 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자리에는 남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동구의 곽규택, 중영도구의 조승환 의원도 함께해 힘을 실었습니다. 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장소를 옮겨 지역 현안 협력 협의회를 열고 부산항선 건설은 물론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와 국민의힘 시당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회를 이어가며 추가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어서 북극 항로 개척을 내세운 민주당과의 지역 어젠다 선점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 30대 남성 A씨가 태어난 지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수기를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고양이를 무참히 때리는가 하면 물을 채운 세면대에 담그는 물고문까지. A씨의 학대 행각은 3시간이나 지속됐습니다. 크게 다친 명수기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목숨은 구했지만 아래턱이 골절되면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동물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극소수의 경우에만 징역형을 선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44건 가운데 징역형은 단 1건이었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형 등 실형을 명시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해 다음 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동물행동권 카라 전진경 대표입니다. 양형 기준이 수립돼서 다른 범죄처럼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에요.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의 이러한 처벌 강화 기조가 동물학대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범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언론인과 국회의원을 거쳐 한국해양진흥공사 수장에 오른 안병길 사장을 만나 해운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안병길 사장이 이끄는 해진공은 해운업 재도약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총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중소, 중견 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포함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안 사장입니다. 초기에는 대행선사 위주의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한 2000년대 이후에 오면서 중소연안선사에도 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하면 총 금액으로는 한 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총 지원 건수는 31%입니다. 신조와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에만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며 항만물류 인프라 강화에도 7,3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급망과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해운 시대를 대비한 해양 DX 전략실도 신설됐습니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죠. 우리 해양 분야가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 우리 해양 산업 분야의 좀 디지털 전환 또는 AI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에는 3,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국제해운거래소 설립도 추진되며 해운 운임 변동성과 친환경 연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진공은 언론과 정치를 두루 거친 안병길 사장을 선장으로 해운 산업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부산 지역 대학가에서 조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아대 교수와 학생들은 오늘 오전 교내에서 2차 시국 선언을 통해 이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막으려면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부경대와 경성대, 동서대와 부산 외대에서도 재학생들을 주축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2차 시국 선언이 진행됐습니다. 부산 감천 앞바다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가운데 인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독소는 끓이거나 익혀도 없어지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지난 2000년 우루과이에서 선원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00년 11월 선원 B씨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가 권총으로 B씨를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총이 실수로 발사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총을 여러 발 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BNK 금융지주 등이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부지 공모에 지자체 5곳이 신청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해운대구와 남구, 강서구, 북구, 사상구 등 5곳이 학교를 유치하고 싶다고 부지 신청을 했고 앞으로 최소 면적과 환경 영향 기준에 맞는지 현장 실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등은 올해 안에 자사고 학교 법인 설립 등 실무 절차를 밟는 등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가량 나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주말쯤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5.1도, 습도는 5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